국가의 책임을 지고 또 수석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에 책임 있는 분들이 말해야 될 때입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조국 수석이 외교 수석도 아니잖아요. 자기 직책의 비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이 문제를 민족 감정에 불을 질러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일 감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무슨 국가적 득이 되겠어요? 조국 수석이 뭐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고 법학자로서의 본인의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법의 문제를 총괄해서 조언하는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 문제의 시작은 배상보상의 문제, 범위에 대한 문제의 차이였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히 자기의 입장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국가에 책임 있는 분들이 말을 잘못해놓으면 외교 당국자나 대통령께서 움직이시기가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는 일본에서 강제징용이 문제다 이랬다가 문재인 정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참모로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국의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이 문재인 정권 또는 심지어 뭐 더 나간 이야기도 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 참모가 말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간을 넓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우더라도 외교장관이 나서고 외교수석이 나서든가 이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잘 대응을 해야 하지. 아베 측근의 고노다로 외무상은 우리나라 일본 대사를 불러서 그렇게 외교적 결례를 과도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베 측근입니다. 왜 아베 측근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측근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지 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코 경제상도 트위터로 대통령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이것도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왜 일본의 결례는 우리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관방장관, 이분은 일본의 대변인역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그분도 세코 경제상과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반박했단 말이죠. 나머지 측근 참모들이 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경화 외무장관이 이야기하면 외무장관이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고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기조는 아닙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보고요. 그리고 누가 이 강경화 장관 보고 나서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나서야 합니다. 자, 왜 일본이 아주 계산되게 치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외무상이 대사를 초치하고요. 또 이 경제장관이 또 이제 경제 문제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부 대변인 관방장관이 나섰어요. 우리나라 여기에 맞게 격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전 다행입니다. 일단은 강경화 외무장관이 나서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다행이고요. 외무장관이 이야기하면 공식적인 발언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전면전하냐 이렇게 떠들 거기 때문에 외무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정부가 냉정한 자세를 갖고 있고 국민들이 지금 소위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일본한테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자제하고 있다는 게 역설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조국 수석이 하는 것은 완전히 감정이죠. 친일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쓰여서 우파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교활한 정치적 술수가 이 속에 또 숨어 있어요. 중국에 문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 우리 기자들이 얻어맞아 가지고 이 얼굴에 뼈가 골절됐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조국 수석이 얘기를 안 했나요? 국격이 그렇게 망신당했는데 김정은이가 촉진자니 중재자니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빠져라 이런 얘기 했었을 때는 왜 조국은 가만히 있었나요? 다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익을 위해 싸운다고 한다면 이런 게 국내용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근데 싸우는데 조국 수석 얘기다라고 하면 죽창 들고 싸우자는 겁니까? 이게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뒤집어 말하면 유독 왜 중국과 사드 문제 있을 때 또 북한과의 대응에 있어서는 강경기조 강하게 대응해라. 우리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하면서 왜 일본에는 유독이 저자세 외교해라. 직접 가서 찾아보고 이야기해라. 현재 야당이 저자세로 하라고 그랬나요? 냉정하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일본 수상 관계가 되는 이 휴먼 레벨이 있어요.
지금 신뢰관계 손상해서 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이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는 분명히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단순한 경제 문제뿐만이 예, 아니라 예. 국제 정치 문제가 함께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보면 일본에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예. 그러한 로드맵대로 가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하자, 차분하게 하자. 그건 예. 동의합니다만 예. 마치 일본은 굉장히 치밀하고 우린 치밀하지 않은 것처럼 전제하고 대화하는 건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는 이 문제를 예.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갈 수 있나요? 마치 우리가 일본한테 저자세로 하라. 반일 감정을 가지고 예. 이렇게 저 나서지 않아야 될 사람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곧 뭐 친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국익적 측면에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죽창 들고 싸우자. 아니, 근데 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죽창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이번에 한 이야기는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방금 성호님 하시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희는 뭡니까? 외교 단판을 예. 지었던 냉정한 외교의 아주 결정판 같은 우리 이순신은 정말 무서울 것이 없는 몰아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거든요. 이순신 좀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국 수석. 왜 어. 그러냐? 이순신 장군은요. 예, 임금이 나가 싸우라 하더라도 너무너무 냉정하셨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그를 본인이 스스로 가셔가지고 정탐을 하고 전략을 세운 다음에 이 길 확신이 섰었을 때 시간을 맞춰서 물때를 맞춰서 공격을 하고 다 전 23전 23승을 했어요. 예, 예. 아니 이렇게 냉정하게 대처를 했는데 왜 이순신 장군을 끌어들입니까? 지금 죽창 들고 싸우는 게 나가서 이 죽창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기술로 싸워야 합니다. 제 지역구에 현충사가 있어요. 이순신 정신 저도 참 잘 아는 편인데요. 예, 예. 그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가 조국 수석에 대한 발언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의 발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 다음에 세코 경제상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무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권은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자, 됩니다.